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창의적으로 사고하기 두 번째 시간은 자, 이제 이어서 계속 하게 되는데, 자, 기업에서 한 부서, 우리 팀원의 창의성을 높이게 하려면 어떻게 하지? 창의성을 높이는데 어떠한 테크닉들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에서 중간 관리자 또는 기업의 오너들은 창의적으로 팀원들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창의적으로 하게 하지? 하는 부분들을 고민하다가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창의적인 사람들, 창의적인 팀원들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훈련을 시킬까 하는 것을 고민을 해서 만들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브레인스토밍입니다. 브레인스토밍. 많이 들어보고 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 거는 규칙이 있습니다. 어떤 규칙이 있냐 하면 팀원들이 아이디어를 내놓는 동안에 어떠한 아이디어라고 해도 절대로 비판하거나 평가하면 안 돼요. 누구나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내놔야 되는데 거기에 비판하거나 그러면 아이디어를 낼 수 없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누구나 아이디어를 낼 수 있게끔 비판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이디어가 비현실적이거나 엉뚱한 아이디어라고 해도 괜찮아요. 엉뚱한 아이디어가 다른 아이디어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아이디어라고 하더라도 아무 상관없이 쭉 이야기하는 것이 브레인스토밍의 하나의 특징입니다. 아이디어의 수는 좋은 아이디어든 나쁜 아이디어든 많은 수가 있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남의 아이디어에 또 다른 아이디어를 더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식이 브레인스토밍입니다. 보통 조건은 이렇게 합니다. 진행자가 한 명 있고 기록자 한 명이 있어서 한 6명에서 10명 정도가 적당하고요. 시간은 한 30분에서 40분 정도가 적당하고요. 거기에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아이디어를 내놔야 돼요. 가만히 있고 듣기만 하면 안 되죠. 누구나 자연스럽게 아이디어를 낼 필요가 하는 겁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싶다면 나쁜 아이디어도 많이 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메모리 스틱, 여러분들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스틱 USB 많이 가지고 다니죠. 근데 이 USB 메모리 스틱을 가지고 다니다 보면 잊어버리기도 하고 디자인도 안 예쁘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조금 혼나게 해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팔찌로 만들면 조금 더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고 디자인도 가미할 수 있고, 또는 이제 기능을 가미해서 건강한 형태의 팔찌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하면 조금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물체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못 쓰게 된 CD, 컴팩트 디스크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예전에 많이 썼는데 요즘엔 USB 때문에 많이 쓰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구성원들이 자신이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고요. 구성원들의 아이디어가 괴상하고 이상할수록 더 격려하는 것도 좋은
이용 가치가 없는 디스켓을 어떻게 이용할까? 두루마리 휴지를 사용하고 남은 동근 기둥은 어디에 이용할까?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다 먹고 남은 맥주캔 병은 이렇게 초로 만들 수도 있고요. 다 쓴 전구는 이렇게 어항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새로운 아이디어.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에 예제가 있는데, 폐타이어를 재활용하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폐타이어로 무엇을 해보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까? 자, 폐타이어는 고무로 되어 있죠. 고무를 다시 꺼내서 다시 고무를 쓰면 좋겠죠. 또는 그 고무는 타면 열량이 엄청나게 나와요. 그래서 열량을 이용해서 발전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또는 땔감으로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디에서 쓸 수 있냐면, 우리가 연료를 많이 쓰는 곳이 어디일까요? 연료를 많이 쓰는 곳. 집에서 많이 쓰나요? 연료를 많이 쓰는 곳은 농사를 짓는데 겨울에 난로를 피워야 되죠. 그래서 에너지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런 데서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타이어는 타면서 유해물질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유해물질을 없애는 기술이 필요하죠. 그런데 폐타이어를 가지고 이렇게 디자인을 만들어서 디자인을 가미해서 조형물을 만든 사례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분이 깨졌는데 깨진 거를 이렇게 연필꽂이처럼 사용을 하기, 강제 결합이라고 해서 어떤 사물이나 아이디어를 색다르게 생각해 보고는 능력인데, 연합 사고 활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아이디어 물건을 강제로 연결시켜서 해보는 방법인데, 예를 들어서 연필과 지우개를 하는 것, 곡식 수화기를 발명하는 것, 장영실의 격자루를 발명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개와 쥐를 섞어서, 시계와 헬리콥터를 섞어서, 이러한 형태들을 장영실이 만든 격자루, 시계고요. 자, 이렇게 해서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계를 만드는 거는 예전에 시계가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이거를 물을 차오르게 해서 일정하게 흘러가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인형이 움직이게 하고 소리가 나게 하는, 그런 시간을 알려주게 하는 그런 형태로 만들었었어요. 지우개와 연필이 같이 되어 있는 연필 지우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이렇게 탈곡을 했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탈곡을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현대식으로 탈곡을 하죠. 개와 쥐를 섞여서 개쥐 장난감도 있고요. 그 다음에 헬리콥터와 시계를 결합해서 시계형 헬리콥터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아이디어를 내서 사람들이 물건을 만들어서 상품화를, 그러니까 엽기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엽기법 문제에 대해서는 괴상하고 이상하고 우스꽝스럽고 익살맞고 정상적이지 않게 바라볼 때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차단 기법이에요. 그래서 첫째, 문제에 대한 해결책 중에 가장 괴상하고 이상한 아이디어를 떠올려 보고요. 둘째로는
산출된 아이디어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괴상하고 우스운 아이디어, 현실적인 아이디어 이렇게 되죠. 예를 들어서 괴상하고 우스운 아이디어는 이런 거. 이 제품 사지 않으면 벌 줄 거야 라는 것이 괴상하고 우스운 아이디어죠. 그런데 그러면 정말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뭐야, 이 제품을 사면 안 사면 벌 준다고? 말이 돼?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현실적인 거는 이 제품을 사면 경품권을 줄게요. 또는 영화 상품권을 줄게요. 또는 뭐 스타벅스 쿠폰을 줄게요.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더 현실적이겠죠. 어떤 이제 센서스라고 하는 제품이 있는데 센서스를 이용해서 모든 사람을 판다 라는 것보다는 센서스를 이용해서 구매 전략을 파악한다 라는 방법이 조금 더 현실적이죠. 이 제품을 사면 결혼시켜준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건 너무 괴상하죠. 결혼을 못 시켜주면 큰일 나겠죠. 현실적인 거는 결혼 정년기 구매자한테 결혼정보업체에 무료로 등록시켜줄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현실적인 아이디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엽기적인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현실적인 아이디어로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까지 해볼 수 있다. 자, 엽기적인 부분의 예제죠. 이런 거를 사면 살 수 있을까 싶은데 그래도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칼꽂이, 끔찍하죠. 그래도 이런 제품이 있다는 게 신기하네요. 자, 화장실 여기가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 이거는 뭘까요? 음료수 통입니다. 음료수 통. 변기에서 음료수를 마신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일본에는 참 이런 아이디어 제품들은 참 많은 것 같아요. 자, 이런 거에서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나요? 네. 자,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방법 중에 드레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드레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차별화 전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왕족과 일반인들을 구분을 할 때 드레싱으로 차별화를 줬어요. 그래서 어, 옛날에 노예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몸에 있는 털을 깎지 못하고 그대로 기르고 다녔죠. 그래서 세균이나 이런 게 번식이 돼서 많이 죽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왕족들은 머리를 빡빡 밀고 가발을 쓰게 되고 털도 밀고 오일을 바르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깨끗하고 정교된 모습을 갖추게 되었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예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라면을 드레싱한다. 라면은 밀가루를 가지고 만들죠. 그리고 튀김용 기름으로 다음에 밀가루를 튀기고 거기에 스프를 만들죠. 그래서 현재 사용되는 재료는 수입산 밀과 물과 계란, 식용유, 분말 스프, 야채 스프, 해물 스프 이렇게 되는데 이게 드레싱을 가미를 하면 녹차가루를 첨가한다든지 감자가루, 약초가루, 즉 도토리가루, 버섯가루 등등을 첨가를 할 수 있죠. 그리고 국산밀만 사용을 한다 또는 직영 재배를 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국내산이에요 라고 브랜딩을 할 수 있겠어요. 네, 당근즙, 시금치즙, 흑미 뭐 이런 것들을 넣어 가지고 조금 더 차별화를 둘 수 있죠. 식용유 대신에 올리브유, 포도씨유,
조금 더 좋은 기름을 써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분말 스프, 야채 스프, 해물 스프 이런 거 말고 더해서 소라 곡물과 제철 곡물을 소량의 분말 스프와 함께 판매를 한다. 이렇게 드레싱을 하면 거기에 건강에 좋은 거, 칼로리에 감소되는 거,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는 거, 다양한 맛을 내는 거, 어린이나 젊은이들한테 흥미를 느끼는 거, 시각적으로 색감이 예뻐지는 거, 건강에 좋은 거, 짜고 매운맛이 감소되는 것, 건강에 좋고 수치 해소에 좋은 것, 다이어트에 좋은 것, 이런 장점들이 생겨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 좋아지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기는 게 있는데, 단가가 높아진다든지 점성이 떨어져서 식감이 맛이 덜한다든지 제조 과정이 복잡해져서 비용이 올라간다든지 라면이 덜 고소해진다든지 재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든지 가격이 높아진다든지 제조나 유통 과정이 복잡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게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소비자들이 감안할 수 있는 범주 내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점을 연결해서 대상을 제시하거나 주제를 선택하거나 선택된 대상에 대한 결점을 연결해서 더 그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더 나은 방법을 어떻게 아이디어를 낼까 하는 것을 찾는 것이 결점 열거법이에요. 오토바이를 운전을 할 때 뒤가 잘 안 보이죠. 뒤가 잘 안 보이는데 뒤가 잘 보이게끔 하려면 어떻게 할까?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사진을 찍으면 항상 뚱뚱하게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안 뚱뚱하게 나오게 할 수 있을까요? 일회용 술을 먹는데 일회용 물 있죠. 그런 거를 먹는데 둘이 먹기에는 좀 불편하죠. 찝찝하죠. 입을 안 대고 먹으면 흘릴 수도 있고. 그렇죠. 책상 뒤에 선이 여러 가지로 지저분해. 그런 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자, 오토바이의 뒤에 카메라를 달아서 앞에 보아도 뒤가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수 있죠. 백밀러와 같은, 룸밀러와 같은 효과를 줄 수 있죠. 사진이 뚱뚱하게 나오는데 찍어서 올리면 날씬하게 바뀌어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죠. 카메라 필터에. 일회용 생수에 혼자 먹기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뚜껑을 컵으로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책장 뒤에 선이 지저분하잖아요. 그거를 정리할 수 있는 캡을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팀의 창의성을 높이려면 팀원이 몰두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해서는 시간 제한을 없애고요. 자유로운 표현을 조장하고 개방적인 풍토를 조성하고 스트레스와 불안을 조성하는 상황을 만들지 말고요. 팀원이 서로 아이디어를 나누고 서로의 생각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만들어서 팀원들이 서로 의견을 조율할 수 있게끔 만든 다음에 하면 되는데, 팀의 창의성을 낮추는 리더는 이렇게 합니다. 팀원에게 직접적인 방법으로 그가 잘못한 걸 지적하면 기분이 나쁘겠죠. 팀원을 비난하거나 자주 야단치거나 화를 내면 안 되겠죠. 팀원들의 제안을 거절하고 팀원의 아이디어가 항상 리더의 아이디어보다 못하다고 생각을 하게 하면 안 되겠죠. 양자택일이나 예, 아니요 요구를 하는 질문을 주로 하면 안 되겠죠. 자신의 팀과 다른 가치관이나 분위기를 가진 팀과는 되도록 멀리 지내게 하고요. 가시적인 결과만을 중요시하고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팀원이 리더에게 약간 실망하고 있다고 느끼고
이러면 안 되고요. 과제로 팀원을 통제하려고 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고요. 상황에 대해서 적대적이면 안 되고요. 그리고 팀원들이 리더의 결정에 이의를 제거하거나 불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리더가 있는데, 그러면 창의성을 낮추게 되는 형태가 돼요.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면 치고 뒤를 물러나거나 포기하면 또 안 된다 하는 겁니다. 팀의 창의성을 높이는 리더는 어떤 게 있을까요? 팀원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들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거예요. 팀원들이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을 해주고요. 팀원들과 따뜻하고 우호적인 시간을 지내게 하고요. 팀원들이 탐구하고 뭔가에 대해서 열중하고 몰입하는 것을 격려해 주고요. 팀원들이 노력하고 성취하는 것을 리더가 인정하고 있으면 팀원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어려운 상황도 위트와 유머로 극복해야 하는 게 좋고요. 양자특일, 예 아니요 질문보다는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질문을 하거나 요구를 하고 나서 충분히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리더의 의견은 되도록이면 지연시키고 팀원의 아이디어가 모두 표현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에요. 다른 팀원들의 아이디어를 열심히 듣고 거기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전하고 격려할 수 있게끔 하고요. 개성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환영한다는 것을 팀원들이 알도록 해야 돼요. 팀원들로 하여금 부분적인 것보다 전체적인 것을 보게 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해요. 창의적으로 생각을 해야 보물이 보입니다. 무엇이 돌이며 무엇이 보석인가? 옥석을 알아보는 것은 순전히 생각의 몫이에요. 당신의 창의성을 동원해서 참신한 아이템을 포착하고 이를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시간에 대해서 수업을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과제는 스스로 이렇게 브레인스토밍까지 하는 것을 수업 시간이면 해볼 텐데, 그렇게 하지는 못해서 스스로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